오늘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로 진단하고 대비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주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학년 학부모인가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2022 이후 대입 전형부터 기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우리 1학년 때 4번 치셨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지금 어쨌든 3번 쳤고 이제 마지막 11월 달 것까지 남겨놓은 상황일 건데요. 보시면 1, 2학년에서 연간 4회 3, 6, 9, 11월에 이렇게 치는데 올해는 3월 달에 못 치고 4월 달부터 치게 돼서 어쨌든 시행월 3, 6, 9, 1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학년은 연간 6회 에다 마지막 수능까지가 총 7번에 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 치게 되면 꼭 전화가 오셔요.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 EBS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 학력평가 자료라는欄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기출 문제를 쭉 다 올려놓았으니까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정답 및 해설도 다 올려져 있으니까 정답 및 해설도 같이 보시고 다운받아 보시고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이제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여기만 보세요. 몇 등급인지. 근데 이 몇 등급인지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많은 정보들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원점수. 득점, 실제 득점이고 이 원점수를 가공해서 만든 표준점수가 나오게 될 거고 사실 학급 석사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학교 석사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그 국어에서 어느 부분에서 배점이 얼마인데 몇 점 받았는가 이고 여기서는 그래서 틀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렸으니까 보충을 좀 해라.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시면 요약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중요한 부분인데 국수, 국탐, 수탐, 국수탐 요걸 합친 전국의 100분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빠져있냐면 영어가 빠졌잖아요. 영어는 등급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국수탐에다 영어 1등급이면 이게 이 아이가 전국에서 50%쯤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면 어디쯤 대학 가겠다가 보통 가이드가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합친 보정값 100분위 자료가 얼마인가 또 보셔야 되고 이런 거 이제 볼 겁니다. 이걸 세분화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보충이 필요한 거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0분위가 얼마인가. 보통 서울 지역 주요 대학 좀 최상위권 대학 정도 가려면 소위 스카이라고 하죠. 근데 가려면 입문 기준으로 한 98% 최소. 국수탑. 영어는 보통 1등급이겠죠. 98. 자연계열 같으면 95% 이상은 나와야지 갈 수 있다고. 부산 지역 같으면 부산대 같으면 인문계열은 최소 한 85%, 자연계열은 한 75% 이상은 나와야 합격이 아니고 지원 가능하다. 그 정도 나오고 그건 아마 학교에서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이걸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 A, B, C, D, E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E가 제일 난이도 높은 거, A가 제일 쉬운 거. A는 대부분 학생들이 맞추는 거고 E는 대부분 학생들이 못 맞추는 거. 그러면 난이도가 과목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E 못 맞추는 건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수학이 작년에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88점이었거든요. 요 E 3개 못 맞췄으면 1등급이에요. 그래도 E 3개 틀려도.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쉬운 거 여기 뭐 틀렸냐면 B 틀렸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거. 그럼 이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지금 틀렸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죠. 뭘 풀어야 되겠어요? B. 쉬운 거 틀린 걸 먼저 맞춰놔야 도전이 돼 가겠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4점짜리 문제만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 문제지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17번까지가 듣기평가예요. 듣기평가는 적어도 2등급 이상 나오려면 다 맞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듣기평가도 이렇게 틀렸잖아요. A도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이러면 아주 기초적인 듣기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영어에서 이런 걸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OX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쉬운 걸 틀리고 있는지 어려운 걸 틀리고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거 틀린 거면 쉬운 거부터 먼저 해결하시고 그다음 어려운 거 난이도를 조정해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학교에 이제 제공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거는 답지 반영률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의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C 정도의 수준을 맞췄는데 우리 학교는 이 정도로 맞췄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학교가 이 문제에서는 강하다.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이 문제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어떤 게 전국에서 B쯤 맞췄는데 근데 우리 학교는 한 D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우리 학교 학생이 이 문제가 약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걸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 좀 연구를 하고 아이들 집중적으로 더 가르치시기 참고자로 나가고 선생님은 다 보시고 이걸 다 준비를 다 해주십니다. 부모님들은 이걸 보실 수는 없겠지만 학교 선생님들 이걸 보시고 준비를 잘 하고 수업에 임하신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답지 반응률이에요. 이게 보시면 14번 문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DD 어려웠단 말이겠죠. 그죠? 보시면 정답이 2번인데 37.4%가 맞췄어요. 근데 4번, 5번도 32%, 23%좀 높게 틀렸잖아요. 그죠? 오답을 선택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4번, 5번의 함정이 빠졌구나. 그럼 이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가르친 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되돌아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보실 수 없어요. 학교에 다 제공되고 있고 출력 파일로 선생님, 담임 교과 담당 선생님께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것들이 과목별로 1등급이 몇 프로인가, 2등급이 몇 프로인가. 그럼 이건 뭐 관리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아, 우리 학교가 영어가 약하네. 아니면 국어가 강하네. 사탐 중에서 지리가 좀 약하네. 그럼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교과협의회 등등을 통해서 해결하시라고 주문이 가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자료가 학교로 다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실까를 안내를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별 인원 분표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2학년인데 부산인데 1등급이 이렇더라. 그 다음에 수학은 3%, 영어는 41%. 이러면 이 학교는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학교네요. 그죠? 영어는 좀 강한 학교인 것 같고. 그럼 영어보다 이 학교 이제 전체적인 학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학 쪽에 더 방점을 찍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석을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보여드리려면 3월에 이제 학교 기준으로 인원수가 1등급이 예를 들어 1등급 10명이었어요. 전국에도 비율 10%면 우리가 10%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차지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6월달에 인원수가 20명으로 늘었어요. 2배가 됐잖아요. 와, 그럼 우리 학교가 잘했네. 했는데 보니까 우리 학교는 20%는 전국은 이 비율이 40%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절대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 학생을 취하는 마찬가지예요. 원점수는 올랐는데 등급이나 백분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전국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 모두가 이 모의고사에 다 응시하지를 않아요. 3월달 이럴 때는 경기도나 뭐 서울도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그 시기마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상대 찾은 위치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가면서 보시라는 거. 반드시 점수가 높거나 인원수가 많다고 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 수능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 있는데 이제 수능을 쳐야 이제 대학을 보통 가게 될 건데 수능은 3학년 때 11월 달에 한 번 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 성적을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데 그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수능 모의고사다. 그래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것인가 예측하기 위해서 수능 모의평가를 친다.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가를 알기 위해서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알기 위한 자료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성의 있게 쳐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뭐 모의고사 진짜가 아니라서 잤어요. 졸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려면 진심으로 다음에 쳐야 될 거고 부모님들도 혹시 우리 자녀들이 뭐 졸았다.
제대로 안 쳤다면 꼭 정확하게 칠 수 있게 지도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수능 성적표가 될 건데 아직 부모님들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는 아까 보던 아주 정보가 많지만 수능 성적표는 딱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성명하고 생년월일 인적사항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등급만 40점 넘으면 1등급.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고 영어도 절대평가예요. 등급만 나와요. 근데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이 다 나옵니다. 등급은 보통 언제 써요? 뭐 수시 때 쓰겠죠, 그죠? 100분이나 표준 점수는 정시 때 쓴다고 보셔야 되겠죠. 수시 때, 뭐 정시 때 영어는 그다음에 제2외국어는 쓰겠지만 보통 상대평가 자료들은 표준 점수 100분위는 정시, 등급은 수시에 쓴다 하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국어가 선택 과목이 생긴다 했잖아요.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국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쳤는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는데 줄은 문제는 뭐냐, 한 줄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실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3학년까지는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이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치는 아이들이 보통 가형, 인문계열 치는 보통 나형 해가지고 줄이 달랐어요. 1등급이 각각이 나왔다는 거죠. 등급 구분을. 그랬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가 나오는 각각 다른 문제를 치지만 그 점수를 다 보정을 해가지고 한 줄로 세워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치든 미적을 치든 기하를 치든 어쨌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한 줄로 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보통 서울의 상위권, 부산대 이상의 대학들은 자연계열 칠 때, 대학에서 요구한 자연계열,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를 갈 거다. 확통 칠 수도 있고 미적 칠 수도 있고 기하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뭐라 그러냐면 부산대는 미적이나 기하를 쳐야 된다. 그래서 요게 막 확통이 돼 있다면 부산대를 지원할 수가 없죠. 자연계열은. 물론 이제 밀양은 되지만. 근데 그에 부산에 뭐 예를 조금 중하위권 대학들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럼 어떤 걸 쳐도 기계공학 가는 문제가 없고. 서울 지역 대학들도 대부분은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 중에 택일이고 인문계열은 미적 기하 확통계열 뭘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탐구 영역이 인문계열에서는 사탐을 치든 가탐을 치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연계열 주요 대학들 부산대 이상은 반드시 자연계열은 과탐 2개를 쳐라. 이렇게 되고 서울대는 특별히 또 과탐 2를 쳐라. 한 개는 꼭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점수는 둘 다 한 줄로 나온다. 과목을 다르게 치더라도 한 줄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쳤던 모의평가하고 수능 점수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응시차수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국사 영어만 절대평가였죠. 근데 이제 이게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 될 거고 국어 표시가 없었잖아요. 선택 과목이.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생기죠. 수학은 가형, 나형 있던 게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 원래 나형과 가형이 있으면 나형 따로 가형 따로 점수를 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거 그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밑에 2022학년 대학 수학력 시험 예시문항 안내자료 나와 있어요.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가 뭔지 모르겠다. 들어가 보시면 예제 샘플 문항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출력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미리 한번 학습해보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직 미적, 기하, 확통 구분 안 돼서 시험 쳤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구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구분되어져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이거는 이제 2010년도 19학년도까지 재학 졸업 여부에 따른 응시자 수를 쭉 찾아봤어요. 수능이 원래 2010년도에 63만 치다가 이건 이제 실제 친 인원은 아니고 접수자 기준인데 2019는 53만이었어요. 이번에 최근 그 2020년도에 접수한 인원 보니까 47만 정도. 급격하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 때는 조금 늘어가지고 이제 48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결시를 포함하게 되면 40만 내외, 아마 40만 초반 가까이 정도로 지원자가 될 것 같아요.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수능
응시 인원수가 준다는 말은 수능에서 등급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수시에서 최저학력 걸린 대학에 지원하기가 지원을 했지만 최저를 못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시에서 최저학력만 맞춰주면 내신이나 이런 다른 영향 없이가 아니고 적게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2019학년도 수능을 가지고 국수 표준점수를 비교했어요. 기본적으로 표준점수 딱 중간값은 100점이 나와야 돼요.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100점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재학생은 평균이 97.1이에요. 재수생은 109.6이고 검정고시는 크게 없지만 99.1이에요. 보통 수시는 재학생이 많이 가고 정시는 재수생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간 이유 여기 있어요. 국어도 보니까 약 12점. 수학과 약 9점 얼마. 수학나도 한 9점 얼마.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수생이 훨씬 더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때는 당연히 재수생이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간다면 수시에 일단 집중을 해서 최저학력 있는 걸 노려서 가든 최저 없는 걸 해보고 안 될 때 정시로 가야 되는 거고, 정시가 40% 늘었다고 나는 무조건 정시로 갈 거야 하면 재수생 문턱에 조금 원하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때 충분히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프를 드렸고요. 수학은 채점 결과예요. 보시면 수학 가형, 나형 보시면 가형이 33%, 나형이 67%였어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2학년들이 학통, 미적, 기하 간다면 아마 학통이 이대로 간다면 67%, 미적, 기하 합쳐서 33% 이 정도 나와야 되겠죠. 이게 따로 나왔던 등수가 이제 같이 나온다. 이렇게 되실 거고, 가형 인원이 이 정도 1, 2등급이 그 다음에 나형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시면 4%까지인데 동점자가 생기게 되면 4%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아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대학 수학능력의 표준점 도수 분포예요. 요 국어에서 파란색, 초록색 보이죠? 140부터 131점까지. 이게 다 1등급이었어요. 1등급인데 140점부터 131점까지 나오는 거예요. 수시 때는 140점 받아서 1등급 받은 아이나 131점 받아서 1등급 받은 아이나 똑같은 아이죠. 근데 정시 때는 엄청 다르겠죠. 140점 받은 아이는 700만점자겠죠. 777명밖에 안 돼요. 근데 131명은 23,282명. 그러면 같은 1이에요. 그럼 이 1은 수시에 똑같으니까 서울대 쓰나 서울에 조금 중위권 대학 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시 가면 23,000명이면 정시의 서울 지역 대학 인원수를 넘어가잖아요. 거의 그 같은 1 안에서도 그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10점 차이 안 나는데 23,000명, 1점에 2,3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점수가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고, 수학 나형은 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쫙 벌어지는 게 같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수시 때는 이건 다 같은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수시 때 성적의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급만 받으면 되고 2등급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정시 때는 점수차가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재수생들한테 재수생이 N수생이라 해야 되겠죠. 재수 3, 4수안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3년 공부한 게 아니고 몇 년 공부했어요. 최소 4년, 5년 공부하는데 한 번 더 했는데 1년 더 했는데 당연히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죠?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다음 재학생들이 3학년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중간고사 쳐야 되고 기말고사 쳐야 되고 학교 행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많지만 이 아이들은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N수생이라면 성적이 재학생들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우리 재학생들은 수시 때 충분히 기회를 살려서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정시까지 넘어가는 전략을 취해야지, 정시 비중이 늘었다고 바로 정시로 가겠다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수시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 수능 채점 결과 영어. 영어는 아까 제가 절대평가를 했잖아요. 1등급까지가
90점까지가 1등급, 80점 2등급, 73등 이렇게 돼서 60점 받으면 4등급이에요. 이게 64%예요. 원래 4등급까지는 원래 4, 7, 11, 23이니까 40%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거의 64%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아이들이 나온 거고, 부산의 동아대 기준으로 동아대가 수시 교과 전형에 4등급 하나만 받으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이 64%까지. 10명 중에 뭐 100명 중에 65명이 그 기준에 충족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어쩌면 차장력이 주인권 대학이 좀 쉬워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내 등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지역 수시 모집 경쟁률이에요. 올해 보시면 7.02. 근데 19년에 7.0 조금 줄었죠. 미세하게.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정도인데 수시에 우리 원서를 몇 장 쓸 수 있다 했어요, 아까? 실제 6장이잖아요. 그럼 실제 6대1 정도가 안 나오는 대학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의 미달이 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대학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수시 때 너무 무턱대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자기 흥미적성과 학업 능력, 그다음에 관련 경향성들을 다 살펴보시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시 경쟁률도 보시면 이게 2020년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게 작년 거, 이게 재작년 거. 올해는 6점대로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거든요. 이게 더 낮아졌어요. 실제로 3대1 안 되는 대학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는 원서를 쓰면 합격인 상황이 됐을 거고, 정시는 데 보시면 4.2에서 이제 3.84가 됐고, 아마 올해 더 떨어지겠죠. 또 줄었으니까. 정시는 몇 번 쓸 수 있죠? 가군, 나군, 다군 3번 쓸 수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는 몇 대 1? 3대1 안 되면 또 미달이 날 가능성이 크죠. 상대적으로. 그런 대학들이 부산이 좀 많아요. 부산에 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교 정원이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시 때 기준으로 이런 대학들은 지금 3대1이 안 됐잖아요. 부산 교대는 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그럼 이런 대학들이 실제적으로 정원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학과나 대학 선택을 신중하게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낮다고 무조건 다 합격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당연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원서를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정시 수시 모집 수능 위주. 아마 교과전 부산대, 이게 P대가 부산대거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최장력이 좀 워낙 세잖아요. 교과 종합 논술이 다 제일 센데, 이걸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건 정시 전형입니다. 파란색을 보이시죠? 가군에서 인문 제일 센 대학, 센과. 이거는 자연 제일 센과. 보시면 여기 이 700 몇 점 돼 있는 거죠. 600 몇 점. 이걸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표준 점수를 부산대가 요구하는 방이 가공한 점수가 700 몇 점 나올 건,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정확하게 얘를 모르실 거고, 아마 위에 거 보시면 아시겠죠. 평균 2.0부란 말은 대부분 과목들이 다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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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이런 의미겠죠. 80% 컷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로 가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왜냐하면 80% 컷이라는 건 100명 중에 80등이 아이 성적이고, 그럼 81등부터 100등까지 뒤에 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보통 우리 적정선 쓰면 아마 웬만하면 합격 가능하다라고 보시는데, 보통 그게 언어정보학과 같으면 2.5니까 23, 23 이래 된 거겠죠. 대충 그렇게 나올 건데, 경영학과는 2.13이니까 아마 2.3 아니겠죠. 2 정도 보셔야 되겠죠. 그 정도가 평균이고 1점대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 의예과는 1.25가 나오려면 1.2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니, 1112 1112 나와야 되겠네. 19년도 그랬고 20년도도 큰 차이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경쟁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뒤에 이게 뭐 추가 합격이에요. 합치면 경영학은 96명에 74명이면 170명. 2.92대리니까 실제로 하면 한
50명쯤 될 건데 그중에 170명이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9대 1이고 내가 합격할 거는 1.5대 1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충분히 두시면 상위권 학과는 좀 추가 합격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해서 보시면 이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표준 편차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 합격률이 벌어져 있는가의 의미인데 보시면 상위권 경영학과 편차가 좀 커요. 이유는 아주 성적이 좋은 애부터 회전 추가 합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쭉 끝까지 많이 밀렸을 거잖아요. 꼴찌 점수까지 성적이 좀 낮았다는 거죠. 평균 성적 내면 경영학과가 제일 높겠지만 커트라인이 경영학과가 제일 높지는 않아요. 서울대도 그렇거든요. 서울대 경영이 제일 상위권, 최상위권 과 중에 하나이지만 그 과가 무조건 커트라인이 제일 높다고 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인원수, 회전율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쭉 고려해 보시고 언어정보학과가 보시면 평균하고 이게 편입은 상당히 작잖아요. 얼마 안 뽑았고 많이 안, 총 12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데는 언어정보학과 상위권과는 아니기 때문에 부산대를 꼭 가야 될 학생들이 합격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딱 맞춰 쓰는 경향이 강해서 점수가 안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고 다군이 있다 했잖아요. 정시에. 부산대는 가하고 나군에서만 뽑아요. 근데 가군에서 뽑는 대학은 나군에서 못 뽑고 나군에서 뽑는 대학은 가군에서 못 뽑아요. 가나군은 어떻게 정하느냐? 대학 마음이에요. 많은데 부산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나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군에 보면 센과들이 부산대 경제학, 문과, 탑. 그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수학과 이런 데가 쭉 펼쳐질 건데 점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2.3, 2.0. 그러니까 보통 부산대는 2, 2, 3 이 정도는 해야 인문계열에서는 가는구나 일 거고 자연계열에서는 높은 과는 평균이 이제 기계공과는 약 2등급이잖아요. 근데 조선해양은 조금 낮거든요. 요새 조선 경기가 안 좋아서 3333까지 또 같더라. 그래서 편차가 좀 있어요. 보통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2, 2, 3 자연계열 기준은 3333까지가 마지노선으로 지원해 볼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쳤을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어디에 갈 수 있구나.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보통은 점수가 하락한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왜? 재학생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정시 때? 수능 때? 재수생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50만 정도 가까이 칠 건데 재학생이 30만 대예요. 재수생이 한 15만쯤. 그러니까 원래 35만 명이 시험 치다가 50만 명이 됐는데 아까 재학생이 공부 잘한다 했어요? 재수생이 잘한다 했어요? 재수생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상대 성적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평소 때 우리 아이 모의고사 때 이런 정도 성적이 사실 좀 안 나온다면 정시 때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죠. 무조건 안 나온다가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정시 모집 요구에 대한 환산점 산출 방법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700 몇 점 나와 있잖아요. 2.38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영별도 있게 되면 이 점수로 갈 건데 이게 소수 둘째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출 방법인데 이런 거 어디에 하냐면 부산대학교 가면 정시 모집 들어가시면 다 계산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그건 나중에 혹시나 궁금하시면 지금 들어가서 쳐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점수 계산이 다 되어 나옵니다. 들어가면 아까 지금 요게 우리 수능 성적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시 때 부산대는 뭘 보냐면 표준 점수하고 등급을 봐요. 국어, 수학, 탐구는 표준 점수. 그다음 영어는 등급. 한국사 등급, 제2외국 등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는데 그럼 131점을 가지고 오겠죠. 그다음 수학 137, 영어는 등급. 그다음에 탐구는 요 점수인데 요거를 요렇게 바꿔요. 이게 뭐냐면 사탐은 9과목이고 과탐은 8과목이 있어요. 근데 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난이도를 보정해서 공통적인 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부산대는 반영 방법이 인문계열 기준으로 국어 300%, 300점, 수학 250점, 영어 200점, 탐구 4탐 250점, 합이 1000점으로 반영이 돼요. 쉽게 하면 30%, 25%, 20%, 25%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200점 만점일 때 131점인 거를 300점 만점일 때로 환산을 한 점수가 나오겠죠. 요걸 다 더하면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부산 수능전 이제 작년 모집 요강이거든요. 보시면 인문자연 계열은 뭐 본다고요? 오로지 뭐만? 수능으로 볼 건데 몇 점 만점으로? 1000점 만점으로. 혹시 수능이 몇 점 만점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800점 만점이었거든요. 영어 200점 있어서. 근데 요즘은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00, 해서 600점 만점. 인데 그건 표준 점수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지 그런 점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어디 나올 건데 어쨌든 1000점으로 환산하겠다. 그래서 영어를 1등급 200점 주니까 800점을 1000점으로 만들어서 애들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예체능계도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렇게 아까 수능 성적표 보셨었죠?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점수를 이제 보시면 인문계는 국어 300, 수학 가나가 치든 난 상관이 없단 말이죠. 우리 아이 갈 때는 위적, 확통, 기하 중에 아무거나 쳐도 인문은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200, 사탐, 과탐 아무거나 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계열은 국어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수학은 이제 가나가 아니고 아까 미적, 확통, 기하였잖아요. 여기 이제 뭐 돼 있냐면 미적하고 기하만 적혀 있을 거예요. 확통 치면 여기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탐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순서가 돼 있고 영어는 1등급이면 200점, 2등급이면 198점, 3등급 195점으로 환산해 주겠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1등급 100점, 2등급 99점, 3등급 영어를 50% 깎아서 50점. 반영 비율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300점,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깎았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공식을 써요. 영역별 표준 점수, 아까 우리 국어 131점이 그랬잖아요. 곱하기, 아까 영역별 환산 점수가 300점. 141 곱하기 300점 나누기 만점 200점. 이렇게 하면 점수가 계산되어져 나오고, 이 계산되신 점수들이 넣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부산대에 나중에 정시 넣을 때쯤 되면 자기 점수만 넣으면 수능 점수 한 줄이 딱 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계산 안 해보셔도 돼요. 나오고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아까 점수가 70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런 점수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정시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결정이 돼요. 거의. 이런 환산 점수를 쓰는 것들이 동점자 처리에 충분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 B, C, D 학과들이 지금 제가 했는데 705점, 715점, 10점, 601 쭉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것들이 아까 그런 값들을 거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등급들이 중요한 게 아니랬잖아요. 그죠?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런 점수들로 되고 똑같은 등급 아무나 표준 점수 402점이라도 국어 아까 반영비율이 30이었고 수학은 25였잖아요. 그죠? 30, 25면 똑같은 표준 점수인데 누가 더 유리해요?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30점 원점 잘 반영이 더 유리하겠죠. 표준 점수가.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점수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대학들은 이 반영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올해 같으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 수학 반영비율이 46.8%인가 9%인가 그래요. 그럼 수학 1등급 받으면 뭐 서강대에서는 엄청나게 이득이겠죠. 근데 아무리 표준 점수가 똑같더라도 수학 2등급 받으면 서강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산해서 원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작업 중에 있거든요. 2020학년도 정시상담 참고표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수학 아까 제가 600점 만점이라 했잖아요. 수학에다가 국어, 수학, 탐구 600점에다가 영어 등급. 근데 영어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의 나가잖아요. 1.8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가 보니까 경영학과 가려면 국수나에서 한 385점 정도를 받고 표준 점수로 영어는 1.7등급이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가 10명이 지원했다면 7명은 1등급, 한 3명쯤은 2등급 이런 정도예요. 얘가 그런 거 평균적으로. 만약에 그럼 내가 385점에 1등급이었다 영어. 그러면 학교를 가시면 많이 높겠죠.
근데 385점이 2등급이었던 조금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385점이라는 의미가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값의 조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이 점수가 절대적 점수예요. 이 점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무수한 점수의 조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점수 조합들이고 대표적인 값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평균 내보니까 이런 점수지 이 점수가 이 점수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학 가도 이 점수로 간다. 근데 이거는 참고 자료다. 이 점수 정도 나오면 이 점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반드시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시면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뭐 사설 학원들 같은 데 보면 큰 장판지에 서울대 몇 점, 부산대 몇 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1대1대1대1이에요. 국어 25, 수학 25, 탐구 25, 영어 25. 문제는 아까 서강대가 수학이 몇 프로? 46.8% 했잖아요. 그런데 1대1대1로 반영해가지고 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 자료로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믿고 무조건 쓰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정시까지 가게 되면 이런 것들 다 교육청에서 만들어주고 어디서 다양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고를 충분히 해주시면 된다. 근데 수시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등급이 중요하다했잖아요. 정시는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중요한데 표준 점수도 어느 과목을 잘 쳤는지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표준 점수라고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